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제국 로마가 사실은 적군의 칼이 아니라 동전 몇 개 때문에 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500년 넘게 세계를 지배한 그 거대한 국가가 고작 물가 상승 하나를 못 잡아서 공중분해됐다라는 건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지갑 속 돈의 가치를 위협하는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이미 2000년 전 로마의 숨통을 끊어 놓았습니다. 자, 똑똑한 경제학 시작합니다. 천년제국 로마의 찬란한 불빛이 꺼지기 시작한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야만족이 쳐들어와서 망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하고도 치밀한 경제적 몰락의 서사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로마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끝없이 뻗어있는 도로와 거대한 콜로세움, 그리고 전 세계를 벌벌 떨게 했던 천하무적 로마 군단이 생각나실 겁니다. 로마는 정말 개쩌는 제국이었습니다. 지중해를 자기네 집 앞마당 연못처럼 썼고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까지 뻗어나간 영토는 말 그대로 끝이 없었죠. 당시 로마 시민으로 산다라는 건 지금으로 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큰 특권이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도가 깔려 있었고 빵과 서커스가 공짜로 제공되던 그야말로 풍요의 끝판왕이었죠. 그런데 이 찬란한 제국에 어느 날부터인가 아주 기분 나쁜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병이 생긴 거죠. 그 병의 이름은 바로 돈 장난이었습니다. 아니,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무슨 돈 장난이냐고요?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로마의 황제입니다. 영토는 넓어질 대로 넓어졌는데 이걸 유지하려니 돈이 미친 듯이 들어갑니다. 군인들 월급도 줘야 하고 거대한 건축물도 계속 지어야 하죠. 그런데 정복전쟁이 끝나면서 더 이상 뺏어올 금과 은이 떨어진 겁니다. 세금은 이미 거둘 만큼 걷어서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돈은 계속 필요합니다. 이때 로마 황제들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치졸하고도 위험한 수를 두게 되죠. 그게 뭐였냐고요? 바로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우스 은화에서 은의 함량을 슬쩍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티도 안 나게 조금씩 섞었습니다. 은 95%짜리 동전 하나를 녹여서 은 80%짜리 동전 2개로 만드는 시기였죠. 황제 입장에서는 앉아서 돈이 2배로 복사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잔머리 아닌가요? 하지만 이 작은 개수작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제국의 멸망을 불러올 나비 효과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은화에서 은이 빠지고 구리가 섞이기 시작하자 시장 상인들이 제일 먼저 눈치를 챕니다. 이 사람들 돈 냄새 맡는 데는 귀신이거든요. 예전에는 빵 한 덩어리에 은화 한 잎이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은화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럼 상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빵값을 올리겠죠? 은화 한 잎 받던 걸 2잎, 3잎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인플레이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황제들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마다 은 함량을 더 줄였습니다. 95%였던 은 함량은 50%로 떨어졌다가 나중에는 5% 그리고 결국에는 0.5%까지 내려갑니다. 사실상 이름만 은하지 그냥 구리동전에 은가루만 살짝 뿌린 수준이 된 겁니다. 서울로 치면 은마 아파트라고 해서 갔더니 벽면에 은박지만 붙여놓은 꼴이죠. 시민들 입장에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화폐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니 물가는 안드로메다로 가버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물가 상승은 로마에 비하면 애교 수준입니다. 로마의 물가는 수백 %가 아니라 수천 %씩 폭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어제 산 달걀 값이 오늘 2배가 되어 있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공포가 제국 전체를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화폐를 믿지 않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로마 시민인데 돈이 그냥 쓰레기 조각이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다시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물물교환 시대로 돌아가려 할 겁니다. 실제로 로마 경제가 딱 그렇게 망가졌습니다.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자 제국의 근간인 군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로마 군단병들은 자부심 하나로 버티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처자식이 있고 월급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직업 군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라에서 주는 월급이 사실상 깡통이나 다름없는 구리 조각이라면 누가 목숨 걸고 국경을 지키겠습니까? 군인들은 분노했고 황제들은 이들의 입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찍어내야 했습니다. 악순환의 굴레에 빠진 거죠. 천하무적이라던 로마 군단이 왜 갑자기 동네북으로 전락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사실 군대의 힘은 칼끝이 아니라 지갑에서 나옵니다. 로마 군인들은 원래 국가가 주는 따박따박 나오는 은화를 보고 목숨을 걸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녹슨구리 조각 몇 개 받으려고 게르만족 도끼 앞에 서고 싶으시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결국 로마 군인들은 칼을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기들의 고용주인 황제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로마는 이른바 군인 황제 시대라는 역대급 막장 드라마를 찍기 시작합니다. 50년 동안 황제가 무려 26명이나 바뀌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죠.
말이 좋아 황제지. 사실상 각 지역 군부대 실세들이 돌아가면서 야, 내가 오늘부터 대장이다 하고 앞선 황제를 죽이는 살벌한 릴레이가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 군인 출신 황제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나라 경제를 살렸을까요? 아니죠. 자기들을 황제로 만들어준 부하들에게 보너스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돈은 없는데 보너스는 줘야 하니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예전에 했던 그 돈, 장난을 더 화끈하게 치는 거죠. 은화에 구리를 섞는 수준을 넘어 아예 구리 동전에 은가루만 살짝 입히는 지경에 이릅니다. 황제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신나는 돈 복사 파티였겠지만 시장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이 흔해지니 가치는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갔고 물가는 천장을 뚫고 안드로메다로 날아갔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밀가루 한 포대 값이 수백 배씩 뛰었다라고 하니 이건 뭐 오늘 자고 일어나면 짜장면 한 그릇이 100만 원이 되어 있는 꼴이죠. 이런 상황에서 황제 카라칼라가 내놓은 대책은 그야말로 개수작의 결정체였습니다. 212년에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자유민에게 시민권을 주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와, 우리 황제님 통 크다. 역시 로마는 민주주의지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아주 순진하신 겁니다. 이 양반이 시민권을 뿌린 진짜 이유는 딱 하나였거든요. 바로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만 내는 특별한 세금들이 있었는데 시민권을 전 국민에게 강제로 떠맡기면서 세금 징수 대상을 확 늘려버린 거죠. 하지만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경제가 망가지니 사람들이 장사를 안 하고 세금 낼 돈도 없다라고 배를 째기 시작했거든요. 그러자 정부는 더 무시무시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세금 징수원들을 풀어서 마을 사람들의 전 재산을 털어가다시피 했고 세금을 못 내면 고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때 모든 시민의 보호자였던 로마 국가가 이제는 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가장 무서운 약탈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면 보통 나라는 망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로마라는 놈들이 참 끈질기거든요. 이 무너져가는 제국을 어떻게든 심폐소생술로 살려보겠다라고 등장한 괴물 같은 황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이 양반은 성격이 아주 불같고 통제하는 걸 미치도록 좋아했죠. 그는 로마의 이 미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무식하고도 대담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과연 국가가 칼을 들고 시장의 가격을 강제로 정해버리면 물가가 잡힐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제국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독약이 되었을까요? 이 양반이 301년에 발표한 게 바로 그 유명한 가격 제한 칙령입니다. 이름부터가 아주 위압적이죠. 시장에 나와 있는 천여 가지가 넘는 물건들의 가격을 황제가 직접 딱 정해준 겁니다. 이발 한 번에 얼마, 소고기 한 근에 얼마, 밀가루 한 포대에 얼마 하는 식으로요. 심지어 변호사 수임료나 노동자들 하루 일당까지 국가가 다 정해버렸습니다. 만약 황제가 정한 가격보다 1원이라도 비싸게 팔다 걸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모가지가 날아가는 사형이었습니다. 물건값 좀 올렸다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던 정말 살벌한 시대였죠. 자, 여러분이 당시 로마의 시장 상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물건 떠는 값은 비싸지는데 황제는 예전 가격 그대로 팔라고 칼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손해보고 팔면 망하고 비싸게 팔면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물건을 안 팔고 창고 깊숙이 숨겨버리겠죠?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급의 실종입니다. 황제가 가격을 억누르자마자 시장에서 고기가 사라지고 빵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겉으로는 가격이 안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없는 생지옥이 펼쳐진 겁니다. 대신 뒷골목에서는 암시장이 미친 듯이 활성화됐습니다. 황제 눈을 피해서 몰래 거래되는 물건값은 원래 가격의 몇 배, 몇십 배로 뛰었습니다. 결국 가격 제한 칙령은 시장의 씨를 말려버리는 최악의 악수가 됐고 칙령이 발표된 지 얼마 안 되어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림을 못 이겨 서로를 죽였고 상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결국 이 무식한 정책은 수많은 피만 흘린 채 흐지부지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경제의 원리를 칼로 다스리려 했던 황제의 오만이 제국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은 셈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자 이제 로마 정부는 더 이상 화폐라는 시스템 자체를 믿지 않게 됩니다. 자기들이 찍어낸 돈을 자기들도 안 받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럼 세금을 어떻게 걷었을까요? 바로 현물세금, 즉 아노나 시스템의 등장입니다. 이제 세무공무원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돈 대신 밀가루 포대를 뺏어가고 돼지를 끌고 가고 올리브유 통을 압수했습니다. 제국 전체가 거대한 물물교환 장터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예전에는 돈만 딱 걷어서 중앙으로 보내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거친 수천 톤의 밀과 고기를 썩지 않게 보관하고 군대까지 운반해야 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운송 과정에서 고기는 썩어나가고 곡식은 쥐가 파먹었습니다. 행정 비용은 폭증했고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정부는 다시 백성들의 고열을 짜냈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자기 몸을 스스로 파먹는 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세금을 확실하게 걷기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지독한 통제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바로 직업세습제와 거주 이전의 금지입니다. 농부가 세금 내기 싫어서 도망가는 걸 막으려고 아예 땅에 묶어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농부면 아들도 평생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했고, 아버지가 군인이면 아들도 군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빵 굽는 사람, 배 만드는 사람까지도 직업을 바꿀 수 없게 법으로 못 박았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그런 건 로마인들에게 이제 전설 속 이야기가 됐습니다. 세금 독촉을 견디다 못한 중산층과 자영업자들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아시나요? 그들은 차라리 자유를 포기하고 거대 지주의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지주의 넓은 농장에서 보호를 받는 대신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는 처지가 된 거죠. 이게 바로 훗날 중세 유럽을 암흑기로 몰아넣은 봉건제도와 농노제의 씨앗이 됩니다. 화폐가 무너지고 경제가 마비되자 찬란했던 로마의 자유시민들은 스스로 노예의 길을 택하며 각자 도생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자, 이제 로마 내부의 모습은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국경 너머에서 굶주린 늑대처럼 기회를 엿보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돈 장난과 세금 폭탄으로 자멸하고 있을 때, 북쪽의 게르만족들은 로마에 비어있는 금고와 무너진 방어선을 향해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돈도 없고 의욕도 사라진 로마 군단이 이 무시무시한 야만족의 침공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로마가 이들을 막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천하무적이라던 로마 군단이 왜 갑자기 동네북으로 전락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사실 군대의 힘은 칼끝이 아니라 지갑에서 나옵니다. 로마 군인들은 원래 국가가 주는 따박따박 나오는 은화를 보고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나라에서 주는 돈이 쓰레기가 되니까 군인들의 멘탈이 그냥 바사삭 부서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녹슨구리 조각 몇 개 받으려고 게르만족 도끼 앞에 서고 싶으시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로마 정부는 여기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자기 나라 청년들을 군대에 보낼 돈이 없으니까 아예 적군이었던 게르만족을 용병으로 고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 시민들은 세금 내기 싫어서 군대에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정부는 군대 유지비가 없으니 차라리 몸값이 싼 외국인 용병을 쓰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이냐면 도둑을 막으라고 다른 집 도둑한테 우리 집 안방 열쇠를 통째로 맡긴 꼴입니다. 게르만족 용병들이 로마에 충성심이 있었을까요? 전혀요. 그들은 로마의 영광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금화와 땅만 원했죠. 그런데 제국이 돈 장난을 치느라 가짜 은화를 주니까 이 용병들이 어떤 개수작을 부렸을까요? 바로 로마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제대로 안 주면 적군과 내통해서 성문을 열어주거나 아예 자기들이 로마 도시를 약탈해버렸습니다. 로마를 지키라고 세운 방패가 오히려 로마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로마의 방어선은 구멍 뚫린 그물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예전엔 국경 근처에도 못 오던 야만족들이 이제는 로마 앞마당까지 들어와서 깽판을 쳐도 막을 힘이 없었죠. 이때부터 로마는 거대한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아우렐리아누스 성벽입니다. 근데 이거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원래 로마는 성벽이 필요 없는 나라였습니다. 로마 군단 그 자체가 살아있는 성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성벽이 무너지니까 돌덩이 뒤로 숨어버린 겁니다. 로마의 자존심이 완전히 꺾인 순간이죠. 성벽 안에 숨는다고 해결될 문제였을까요? 아니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물류가 멈췄고 도시 사람들은 굶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그 찬란했던 도시 문명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도시를 버리고 시골로 도망갔습니다. 지주의 농장에서 노예처럼 일해주며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유일한 생존 전략이 된 거죠. 제국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화폐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자 제국을 하나로 묶어주던 경제적 끈이 끊어졌습니다. 로마라는 이름 아래 하나였던 거대한 시장은 산산조각 났고 각 지역은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세금을 거둘 수도 군대를 유지할 수도 법을 집행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476년 소로마 제국이 멸망했을 때 사실 이미 로마는 오래전부터 경제적으로 죽어있는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야만족 오도아케르가 한 일은 그냥 숨만 붙어있던 환자의 산소호흡기를 뗀 것뿐이었죠. 자, 이제 결론을 내볼까요? 로마를 무너뜨린 건 강력한 외세의 침략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스스로 갉아먹은 화폐의 신뢰였을까요? 천년제국 로마의 비극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반복될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일 쓰는 지폐와 디지털 숫자들도 사실은 국가에 대한 신뢰 하나로 버티고 있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니까요. 만약 우리 시대에도 로마 같은 미친 인플레이션이 닥친다면 우리는 과연 로마인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그 돈은 과연 안전한가요? 아니, 그 돈을 발행하는 국가를 여러분은 끝까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제국도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신뢰를 잃은 돈은 그저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똑똑한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더 깊이 있고 소름 돋는 지식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